인사 기록부를 보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얼굴은 기억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부모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그룹의 회장 한정숙입니다. 75의 그녀는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젊은 시절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국내 최고의 외식 기업을 만들었지요. 지금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도 그녀의 가슴 한쪽엔 늘 텅 빈 구멍이 있었습니다. 37회 전 실종된 외동딸 강서연.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어두운 밤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작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둔 오래된 은색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5살 되던 해에 선물했던 물건이었지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팔찌를 쓰다듬으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단 한순간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한숨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입사한 신입 직원들의 인사기록부입니다. 비서는 몇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지요. 할머니는 무심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한 직원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이서연.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며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짧게 묶은 단정한 머리, 차분한 눈빛,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넘기려 했지요. 서연이라니, 그런데 성이 다르잖아.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때 곁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집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 속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내 애써 차분한 척 서류를 덮었지요. 그렇군. 알았네. 짧은 대답과 함께 할머니는 다시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머금었지만 생각은 깊어졌지요. 고아원 출신, 나이도 맞아떨어지고 서연이라는 이름까지. 하지만 성이 다르고 그동안 찾아도 찾지 못했던 딸인데 그녀는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쳐보려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계속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덮어둔 서류 한 장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 아이는 정말 내 딸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인지 피로가 가시질 않았지요. 책상 위에는 어제 보았던 인사기록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쳐 사진 속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아니야. 성이 다르잖아.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들과의 면담 일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몇 시부터지? 오전 10시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이서연 씨입니다. 순간 할머니는 손끝이 살짝 멈칫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지요. 알겠네. 예정대로 진행하게. 비서가 나가고 난 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사무실에 앉아 신입사원들과의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차례대로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지요. 마지막 면담 순서,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고든 자세, 그리고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드는 눈빛.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한 그룹에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자네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많지 않지만 고아원 원장님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살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한 그룹의 부회장, 한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힐끔 쳐다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재혁은 지금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문 앞에 서 있는 한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지요. 무슨 일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지요.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지요.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하지. 앞으로 회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게. 서연은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먼저 문을 나서고 한재혁이 뒤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면담하신 직원에 대해 제가 직접 조사해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회사에 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한재혁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지요. 회장님,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한 그룹 같은 대기업이라면 직원의 배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내가 보기엔 그 아이보다 자네가 더 불안해 보이는군. 한재혁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특유의 흔들림이 있었지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가? 할머니의 말에 한재혁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더 알아봐야겠군.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인사기록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서연의 이름을 짚어보았지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녀는 어제의 면담을 떠올리며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서연과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서연 씨가 해고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인사팀에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사유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와 맞지 않음.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어제 서연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성실했고 능력이 있었으며 회사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라니. 할머니의 손끝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 씨가 어디 있는지 아나? 비서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직 회사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령했지요. 그 직원을 당장 다시 부르게. 비서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부회장 이야기는 필요 없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직원을 다시 만나야겠어. 늦기 전에 연락하게. 비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조용한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어디에서도 기죽은 기색은 없었습니다. 앉게. 할머니는 조용히 손짓하며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다시 불려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자네가 어제 면담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더군.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자란 고아원의 이름이 무엇인가? 서연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은빛 희망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빛 희망? 그곳은 37년 전
자신이 딸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이나 뒤졌던 고아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제부터 자랐지?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살 무렵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홀로 보호소 앞에 버려졌다고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살 갑자기 고아원에 버려졌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손을 한번 볼 수 있겠나? 서연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닿은 곳, 서연의 오른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4살이었지요. 아이였던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유리 조각을 장난삼아 만지다가 손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그녀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지요. 할머니는 그때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손목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엄마가 소중한 우리 서연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서연의 손목 위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상처 언제 생긴 건가?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서도 이 상처는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내 딸일까?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하게, 비밀리에 진행하되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가져오게.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네.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고아원으로 함께 가볼 수 있겠나?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손목 위 흉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오고 있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서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낡은 간판에는 은빛 희망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듯한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아원의 원장이었지요. 서연아. 원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원장님. 서연도 웃으며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지만 익숙한 공간과 반가운 얼굴에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일하느라 바쁘긴 했지만요. 원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니 역시 대단해. 그러다 그녀의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저와 관련된 과거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왔어요. 원장은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직접 여길 다 찾아오시다니.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원장은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 씨가 이곳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거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 과거를 다시 찾아보려는 이유가 있니? 서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회장님께서 제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시고 저 또한 제 출생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라면 다 남아있지. 오래된 서류지만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지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는 대략 30 후반 정도 되었을까요? 굉장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무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원장은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군요. 성까지 바꾼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지만 깊이 캐묻지는 못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7년 전 갑자기 사라진 딸.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에 버려진 5살 여자아이. 그리고 성까지 바뀌어 버린 이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한재혁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원장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분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한재혁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연, 내가 정말 내 딸이었구나. 서연은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 불리는 것에 당황한 듯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는 것 같네요. 서연아, 넌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알게 된 것 같구나.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네. 내가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자꾸나.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하게, 비밀리에 진행하되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가져오게.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쩐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허했던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오래 살았지만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네.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함께 가볼 곳이 있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원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선 후 할머니와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7년 전 자신이 왜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는지조차 몰랐던 인생.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한재혁,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깊은 곳에서 어렴풋한 불안감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정말 제가 따님이 맞는 걸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운전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 중이던 비서의 표정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지요. 곧 결과가 나올 걸세. 하지만 난 이미 확신하고 있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말이야.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지요.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럴 리 없네. 하지만 혹시 그렇다 해도 난 널 떠나지 않을 걸세. 서연은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그룹 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지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있던 비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나? 비서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고 한 줄 한 줄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자 일치 99.9%.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비서는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종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찾은 딸. 그녀가 살아있었고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강서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이냐는 듯 바라보았지요. 내가 내 딸이 맞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딸. 내가 3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소중한 강서연.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할머니도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맸던 시간들. 그것이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눈물 속에서 따뜻한 재회의 순간을 나누고 있던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37년 동안 자신과 딸을 갈라놓은 장본인. 그를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회장 불러오게. 당장. 비서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재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그 앞에 던졌습니다. 한재혁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의 목소리엔 이미 당황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37년 전 내 딸을 어디로 보냈는지 이제 다 알게 되었네. 그 순간 한재혁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눈빛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오해? 그럼 이건 어찌 설명할 텐가? 할머니는 원장의 증언을 적은 문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빼앗아 갔지. 성까지 바꿔가며 내 곁에서 완전히 떼어놓으려 했지. 한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지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할머니의 분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럴 가치는 없어. 한재혁은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넌 이제부터 한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 순간 한재혁의 다리가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37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서연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오래전 어릴 적 서연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인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구나. 서연은 조용히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서연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7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